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주 근교에 있는 메릴랜드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순회 강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비록 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스피드가, 속보가 가장 중요하다. 졸속이라도 빨리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방금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김일성을 숭배하면서 40년 이상 무자비한 독재를 하던 무가베 대통령이, 이분이 거의 한 90 되는 분입니다만은 연금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연금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부패를 척결한 다음에 다시 군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부통령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통령을 무가베가 몰아내고 자기 부인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말썽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아마 이번 사건에 쿠데타가 아직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연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무가베란 인물은 이 김일성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하고,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김일성을 따라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부하들한테 읽히기도 하고, 더구나 80년대에는 북한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짐바브웨 군대를 훈련시키고 또 무자비한 종족 탄압에 가담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무가베의 형님이 김일성입니다. 이자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밀려난다면은 이 간접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김일성이가 망친 지도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차우세스쿠입니다. 차우세스쿠도 독자 노선을 가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김일성을 뽑던 개인 숭배 정책을 펴다가 결국 비참한 운명을 1989년에 맞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사드입니다. 아사드. 시리아의 아사드. 이 시리아의 아사드도 김일성 만나고 나서는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를 꾸려간다고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다피도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좀 달라졌어요. 이 무가베. 이 한국의 지도자 중에서도 김일성 만나고 돌아와서 사람이 달라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끝이 좋지 않는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김일성은 악마입니다. 악당입니다. 악마를 만나면 그 악마는 항상 영혼의 힘이 강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간한 영혼의 힘, 신념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악마적 악당의 영향을 받기가 쉽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악당을 제압할 수 있는 신념, 논리체계, 용감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가베 이야기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어제 새벽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 체포됐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이다. 이병기 전 원장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다. 지난 주말에는 전 정권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건으로 전 정부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이 어제 알려졌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으로 이미 출국 금지됐다고 한다.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여 제기했던 그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9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졌던 사람이다. 이들이 모조리 감옥에 가는 것은 혁명 상황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더라. 지금 이들의 혐의가 혁명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잘 쓴 사설입니다. 이들을 구속하는 형태, 이들에게 걸린 혐의가 이들이 무슨 김정은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공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것인데 그 직무도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 하는데 큰 쟁점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김관진 장관의 경우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느냐. 김관진 장관을 구속했을 때 제일 기뻐할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것은 판사도 알 거 아니냐.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구속을 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렇다면 이게 혁명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조선일보 사설이 했는데 이거 좀 뒤늦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이미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 사실은 선거로 집권했는데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란 표현도 쓰고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부터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혁명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고 헌법 바깥에서 활동하는 초헌법적인 용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 문학적으로 정치적 선동으로서는 허용될지 모르지만은 정부가 스스로 혁명정권이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국민은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스스로 혁명정권이라고 선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혁명검찰이 됩니다. 재판소는 혁명재판소가 됩니다. MBC, KBS는 혁명 선전 방송이 됩니다. 공무원은 혁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규정했던 대로. 그 다음에는 혁명의 방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혁명의 방향이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강화하는 쪽이냐, 아니면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을 파괴하는 쪽이냐, 부정하는 쪽이냐. 두 번째 쟁점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의 핵 위협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방향의 혁명이냐, 아니면 굴복하는 방향의 혁명이냐. 여기서 의해서 그 혁명이 반역이냐 아니냐. 이미 1차적으로 혁명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혁명의 지향점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국민들이 침묵하고 좌시할 수 있는 범위 아니냐 바깥이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은 혁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민들은 국민들 안에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만 공무원들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이 위협받으면은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이 지켜질 수 없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모든 혁명은 진압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헌법의 힘으로 진압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헌법의 갑옷을 입고 헌법의 힘으로 모든 혁명을, 그 어떤 형태의 혁명이든, 그것이 군사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촛불혁명이든 좌익혁명이든 그것은 진압되어야 합니다. 진압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고 특히 공무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촛불혁명 정권적 성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은 우리는 헌법의 갑옷을 입고 헌법의 칼로서 그 혁명을 진압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그러니까 이들을 흡수해가지고 자유통일해야 할 의무를 헌법 제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혁명 정권이 혁명적 검찰 수사를 그리고 혁명적 재판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그럴 때는 국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할 때는 논리적 근거와 헌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적 타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제1조, 3조, 4조, 10조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통일해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 정권에 굴종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과 내통한다든지 하여 가지고 국가연합 방식이나 또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추진한다 할 때는 이건 명백한 국가 반역이 성립이 됩니다. 국가 반역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여적죄라는 그런 또 무시무시한 형법도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사형밖에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미 예측되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정권의 성격입니다. 이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전대협, 주사파, 친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권 담당자들이 반론을 펴지 않습니다. 또 운동권 출신, 운동권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좌파 운동권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되겠는데 운동권 출신 장관, 비서관 등등이 정권 핵심부에 있습니다. 이적단체 출신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부정한 사람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핵심 요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조심해 가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맞는 정책을 펴는다면 몰라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데 일선에 있었던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사소한 혐의로 또는 쟁점이 있는 혐의로 구속한다. 그 구속하는데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해 준다. 검찰에 끌려간다. 혁명검찰, 촛불혁명검찰이다. 촛불혁명 판사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말이 국민저항권이란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저항권이 두 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4.19 혁명은 정당했다. 4.19 혁명을 진압한 사람들이 그래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18 사태입니다. 그때 무기를 들었던 광주 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 행사로서 정당했다. 이를 진압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란이다. 이렇게 국민저항권이 두 번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촛불 혁명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채 변경이냐,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 해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한반도의 합법국가고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고 북한도 똑같은 국가로 본다든지 북한을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데 둔다든지 하는 이런 발상, 이것을 정책화해가지고 추진한다면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아마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이걸 국채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어떤 혁명이든 그것은 진압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헌법의 갑옷을 입은 국민들이 헌법의 칼로서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 고발을 한다든지 탄핵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항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태로 가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체제로 들어와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자신의 정책을 펴는 그런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가 충돌하면 안 됩니다.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충돌 코스를 달 때는 피해야 돼요. 누가 피해야 되냐? 대한민국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자제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결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